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영어학과 이근호입니다. 이번 세미나 논문은 Large Language Model Guided Knowledge Distillation for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입니다. 발표 순서는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ology, Experiments,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ntroduction 부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기법은 대부분 라벨이 있는 훈련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도메인 전문가가 정의한 복잡한 규칙이나 사전 정보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경에서는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이 어려우며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기존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 학습 방식은 오토인코더나 예측 기반의 Self-Supervised Learning 방식이 주를 이루며 대부분이 단순하게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다양한 이상 유형이 존재하는 복잡한 시계열 환경에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기존 LLM 기반 이상 탐지 방식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LLM 기반 이상 탐지 방식은 대부분 LLM을 어노멀리 디텍터로 직접 사용하거나 프롬프트를 활용해 어노멀리 스코어를 추정하는 방식에 아직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들은 정량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높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 재현성 또한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Knowledge Distillation 기반 프레임워크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입력 시계열 데이터는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동시에 주어지고 두 네트워크 출력 피처 간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정상적인 샘플일수록 두 피처는 유사하고 이상 샘플일수록 차이가 크게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계열 이상 탐지 및 Knowledge Distillation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시계열 이상 탐지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Reconstruction Based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토인코더를 활용하여 입력을 복원하고 그 오차를 통해 이상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Prediction Based 방식으로 Self-Supervised 학습을 통해 미래의 값을 예측한 뒤 실제의 값과의 차이를 이상 여부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Discrepancy 기반 방식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 분야에서는 티처 스튜던트 네트워크 간의 피처 디스크레펜시를 활용한 이상 탐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계열 분야에서는 이러한 피처 스페이스 기반 방식들은 거의 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Knowledge Distillation은 주로 성능이 뛰어난 티처 모델의 소프트 라벨이나 히든 스테이트를 스튜던트 모델이 모방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목적에는
모델의 경량화와 추론 속도 개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방식들은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스튜던트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상 탐지의 성능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계열 이상 탐지 문제에 적용이 된 사례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다음은 LLM 기반 이상 탐지의 제한과 차별점입니다. 기존의 LLM 기반 이상 탐지 방식들은 대부분 LLM을 어노멀리 스코어 계산에 직접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GPT 기반 에발루에이터처럼 모델 자체가 탐지기를 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계산량이 크고 실시간 이상 탐지에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또한 실제 도메인에 적용하게 될 경우 재현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본 논문은 LLM을 탐지기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티처 역할로만 활용을 합니다. 스튜던트 모델은 피처 디스크레펜시를 기반으로 이상 탐지를 학습하며 이로써 일반화된 이상 탐지 능력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서더지 부분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소드 오버뷰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티처 스튜던트 구조의 Knowledge Distillation 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입력으로 주어지는 시계열 데이터는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에 동시에 전달이 되며 두 네트워크는 각각 입력 시계열을 처리하여 의미 있는 표현, 즉 피처로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피처는 벡터 형태로 표현이 되며 이후 이상 탐지에 활용이 되는 정보로 사용이 됩니다. 즉, 티처와 스튜던트가 동일한 입력에 대해 각각 내놓은 피처 표현이 정상시에는 유사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차이가 커지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피처 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디스크레펜시 모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모듈은 티처와 스튜던트의 피처 간 차이를 정량화하여 그 값이 일정 인계값 이상일 경우 이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피처 디스크레펜시 자체를 이상 탐지의 기준으로 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디스크레펜시는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생성한 피처 간 차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체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티처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 그리고 디스크레펜시 모듈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티처 네트워크는 LLM 기반의 피처 익스트랙터 또는 기존의 성능이 높은 대형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시계열 입력을 받아 의미 있는 표현을 추출하며 매우 정교한 피처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델은 높은 컴퓨팅 자원과 복잡한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나 실제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던트 네트워크입니다.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비교적 단순하고 경량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얕은 네트워크나 기타 단순한 인코더 구조가 사용이 됩니다. 스튜던트는 티처가 생성한 고차원 표현을 모방하도록 학습이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탐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두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는 이 디스크레펜시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동일한 입력 시계열에 대해서 티처와 스튜던트가 생성한 피처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 차이를 기반으로 어노멀리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즉, 정상일 경우에는 두 표현이 유사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커지도록 설계가 됩니다. 여기서 디스크레펜시는 단순한 거리 측정 이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LLM 메저 저지와 같은 구조와 연계하여 단순 계산 이상으로 출력의 품질, 논리성, 선호도까지 반영하는 평가 기준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스크레펜시 모듈은 단순히 비교하는 모듈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탐지 민감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에서 사용된 몇 가지 수식들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inary Classification Loss Function입니다. 해당 수식은 입력 zi와 클래스 ci 사이의 유사도 기반 바이너리 분류 손실 함수입니다. 정상 샘플과 이상 샘플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손실하량을 적용하여 정상일 때는 유사도가 높도록, 이상일 때는 유사도가 낮도록 학습되게 설정되어 있는 수식입니다. 여기서 yi는 실제 레이블을 의미하며 zi는 입력 피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ci는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lzi, ci는 입력 zi와 카테고리 ci 간의 유사도 점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식입니다. 두 번째 수식은 다수의 프로토타입 후보군들 중에서 기준 피처에 가장 유사한 프로토타입을 선택하는 과정의 수식입니다. 각 클래스에 대해서 가장 잘 대응이 되는 대표 피처를 뽑아내는 데 사용이 되고 이후 스튜던트와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수식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MJS의 의미는 선택된 대표 프로토타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MIJ는 후보 프로토타입을 의미하며 WJ는 기준이 되는 피처 벡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sim 가로의 의미는 유사도 함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식입니다. 세 번째 수식은 트랜스포머에서 사용이 되는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여 다양한 특성 간의 가중치를 반영하고 있는 수식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Q와 K는 각각
쿼리, 키 벡터를 의미하고 SITM과 W는 각각의 어텐션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식입니다. 해당 수식은 이 앞서서 계산된 어텐션 가중치를 기반으로 밸류 벡터를 가중합하여 최종적인 출력을 계산하는 과정의 수식입니다. 여기서 VWT와 VMT는 각각의 밸류 벡터를 의미하며 SIW와 SIM은 각각의 어텐션 웨이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O는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벡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노멀리 LLM의 전체 구조도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노멀리 LLM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왼쪽은 스튜던트 네트워크, 오른쪽은 티처 네트워크, 그리고 중앙은 표현 비교 및 학습 손실 계산 모듈입니다. 먼저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입력 시계열 데이터를 패치 단위로 분할한 뒤 정교화와 포지셔닝을 거쳐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후 미리 정의된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 중에서 입력에 가장 유사한 프로토타입을 선택하게 되며 이는 논문에서 제시된 유사도 기반 최대 선택 수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선택된 프로토타입과 시계열 패치는 함께 트랜스포머 기반 인코더에 입력이 되어 통합된 표현을 생성하고 각 패치의 임베딩은 매드심플링을 통해 하나의 대표 피처 벡터로 집계가 됩니다. 반면 티처 네트워크는 원본 시계열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강된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는 사전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에 전달이 되며 이때 LLM의 셀프 어텐션 계층은 고정을 하고 feed forward 및 layer norm 계층만 파인 튜닝을 하여 사용이 됩니다.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의 표현력을 유지하면서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중앙에서는 스튜던트와 티처가 각각 생성한 피처 표현을 비교합니다. 각 피처는 평탄화 및 선형 변환을 거쳐 비교 가능한 형태로 맞춰지고 이후 피처와 피처 센터와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손실이 계산이 됩니다. 이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수식 1에 정의된 손실 함수를 사용을 하며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스튜던트는 티처가 생성한 고차원 표현을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스튜던트만을 사용하여 이상 탐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노멀리 LLM의 구조에서 핵심은 디스크리펜시를 기반으로 탐지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정상 샘플일 경우에는 스튜던트와 티처의 표현이 매우 유사해지며 이상 샘플에서는 두 표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 차이를 기준으로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스트래지입니다. 어노멀리 LLM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학습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이상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없이 정상 샘플만을 사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이 생성한 표현을 정확하게 재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상 샘플에서는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표현 차이가 적도록 훈련이 되고, 반대로 이상 샘플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추론 단계에서는 입력 시계열을 기반으로 생성이 된 티처와 스튜던트의 피처 표현 간 디스크리펜시 정도를 기반으로 이상 점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슈퍼바이즈드 방식은 여러 장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상 샘플에 대한 라벨링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직접 라벨링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티처 모델의 표현을 기반으로 스튜던트 모델이 일반화된 표현 능력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데이터만으로도 강건한 이상 탐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복잡한 산업 환경이나 라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상 탐지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은 experiments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performance comparison across dataset입니다. 즉, 이 표는 제한된 기법과 10개의 기존 방법을 9개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비교한 정량적인 성능 결과입니다. 성능을 평가한 평가지표는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이며 AF1이 주요한 비교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AF1은 Averaged F1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F1 스코어를 다 구하여 평균을 낸 값입니다. 이 데이터셋에서는 각 열은 데이터셋을 의미하며 각 행은 모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기법은 모든 데이터셋에서 AF1 기준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센서 기반 데이터, 게이트, 나사, 파워 디맨드 같은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제한된 모델이 실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노멀리를 얼마나 잘 탐지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위쪽에 위치한 그래프들은 실제 센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각 열은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 측정된 센서 값을 의미하며 붉게 음영 처리된 영역은 해당 시점에서 실제로 어노멀리 이벤트가 발생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쪽 그래프들은 제한한 어노멀리 LLM의 출력한 어노멀리 스코어입니다. 이 점수는 각 시점에서의 이상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값이 클수록 해당 시점이 이상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실제 이상이 발생한 붉은 구간에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실제 어노멀리 발생 지점에 높은 민감도로 반응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탐지 성능이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다음은
에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다양한 센터 프레딕터, 즉 인포머, 리포머, 오토포머 등 구조와 비교하며 제한된 방식이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프로젝터 모듈을 TCN, TimesNet, DST 등으로 대체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항상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성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훈련 전략에 따른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컨트래시브 로스가 없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포함이 되었을 때는 F1 스코어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크 실험 결과표입니다. 다음 표는 NIPS 시계열 이상 탐지 벤치마크인 GCCO와 SWAN에서 다양한 기존 방식들과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우선 GCCO 기준으로는 기존 SVM, RNN, 오토인코더 계열은 프리시전과 리콜 간 균형이 부족하거나 낮은 것을 보여주는데, 제한된 모델은 프리시전과 리콜, F1 스코어가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SWAN 벤치마크에서도 제한된 모델은 F1 스코어가 전체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시전과 리콜 값 또한 안정적인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ensitivity Analysis of Key Hyperparameters in Anomaly LLM 실험입니다. 이 그래프는 Anomaly LLM의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민감도 분석입니다. 각 그래프는 개별 변수 변경에 따른 정확도와 AF1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변수들은 윈도우 크기, 증강 조합, GPT-2 layers, student layers, prototype size 등 적절한 설정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첫 번째로 컨트리뷰션입니다.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로 LLM 기반 셀프 슈퍼바이스드 학습 구조를 제안하며 별도의 어노멀리 라벨링 없이도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이상 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티처 스튜던트 구조를 통해 일반화 성능을 내보였으며, 특히 스튜던트 네트워크에는 프로토타입 기반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도입하여 시계열 표현력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트래시브 로스와 knowledge distillation 로스를 결합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고, 이는 다양한 이상 유형에 대한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모델은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셋에서 일관된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기존 방식들 대비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이상 탐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LLM이 시계열 이상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과 달리
LLM을 평가자가 아닌 제너레이터로 활용을 하여 더 풍부하고 일반화된 표현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학습 구조를 선택하여 라벨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성을 확보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